안녕하세요. 이지엔 성형외과 서양 원장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지엔 성형외과의 의사 정보를 본인이 작성하는 시간, 나무위키 스타일, 이름 연차, 연차로 따지자면은 뭐 의사 연차로 따지면 13년 됐고요. 성형외과 전문의,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연차로 따지면 뭐 7, 8년 정도 됐습니다. 성형외과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그랬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다른 분야에 비해 성형외과의 장점은, 이게 사실 선택하게 된 이유가 엄청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내과 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남들이랑은 좀 다르게 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공보의 생활을 하면서, 공보의 생활이 이제 뭐 내과 전문의랑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내과 의사의 약간 예행 연습 정도 같은 삶이었는데, 내과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수술하는 과를 하려고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성형외과를 선택한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은, 돈 벌자는 것도 물론 이유 중에 하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인분들이 사실 주 타겟인 과가 대부분이죠. 뭐 소아청소년과나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왜냐면 이제 나이 들수록 이제 병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사실 저는 너무 이제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도 일상생활보다는 지금보다는 훨씬 편했지만, 나름 공보이 치고는 조금 이제 빡센 데서 일을 했는데, 너무 할머니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을 보고 싶었던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근데 뭐 노인 젊은 사람 안 따지고 다 일단 친절하게 잘 해드리긴 합니다. 이지엔 성형외과의 장점을 말한다면 값이 싸요. 이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실력적이면 가성비가 좋은 거죠, 따지자면. 실력적이면 또 당연히 절대 못지는 않습니다. 압구정역에서 굉장히 가깝죠. 5번 출구에서 그냥 발만 뛰면 돼요. 어느 병원보다 가까워요. 스타벅스보단 5m 멀다. 아무튼 이벤트요. 하는 것 같던데 요즘 수술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이벤트는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젠에서 수술을 추천하는 부위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뭐 사실 가리지 않고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안티에이징이 제일 강점이 있습니다. 따지자면 대표 원장님께서 리프팅, 타이트 리프팅, 뉴 타이트 리프팅, 그것도 여기서 찍은 건가요? 비춤 추면서 그거 한번 보고 계속 기어서 맴돌아가지고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전 춤을 잘 못 춰요. 이정현 원장님 춤 잘 추시던데요. 이 원장님 리프팅을 굉장히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상안검, 하안검은 다 같이 잘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 강점을 들자면 그렇다는 건 거고, 이미 뭐 다음 질문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네요. 이지엔 성형외과 다른 원장님 선생님들의 특징을 설명해 준다면, 이 원장님 댄스가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취미는 엄청 많긴 한데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제일 많이 수술한 부위, 자신 있는 부위 이유는, 그렇죠, 뭐 같은 거죠. 사실 제일 많이 한 게 아무래도 자신의 수술밖에 없는데, 눈 수술 관련된 모든 쪽은 많이 했고 자신이 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 매몰 쌍꺼풀, 트임 가리지 않고, 이마거상, 눈 주위 수술들은 다 많이 했고 자신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눈, 코 성형 스타일은 사실 뭐 꼭 요즘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눈 성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특히 이제 쌍꺼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7, 80% 이상은 인아웃 라인을 선호를 하고, 좀 이제 화려하거나 이제 무대 체질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무대를 서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아웃라인을 좀 선호하시긴 하죠. 그리고 좀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인라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은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 스타일은 비슷하죠. 뭐 사실 코도 남자분들은 이제 직선 코들을 이제 제일 선호를 하시고, 여자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직선 코에 가까운 코를 더 선호를 하시곤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뭐 반버선 코, 직반버선 뭐 등등이 있겠죠, 따지자면.
좋아하는 거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라는 거는 사실 없고요. 뭐 상담할 때도 그렇고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제일 이제 눈에 맞는 이제 자기 코에 자기 얼굴에 이제 조화로운 뭐 모양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실 그 조화롭다는 게 뭐 인아웃이고 아웃이 예를 들어서 눈으로 따졌을 때 인아웃이고 아웃이고 이거를 사실 처음부터 저는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웃 무조건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종종 있으신데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드릴 때 드리는 말씀은 사실 아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따지자면은 이제 몽고주름이 굉장히 이제 높게 형성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이제 억지로 아웃라인을 무조건 이제 약속드리고 수술을 하려면은 그 몽고주름에 묻히지 않게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묻히지 않으려면 몽고 밴드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이제 쌍꺼풀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제 소세지 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오히려 좀 깨드리는 게 어떤 거에 꽂혀 있는 분들께 그런 이제 정형화된 걸 좀 깨드리는 게 사실 저의 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사실은 또 선호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지자면. 그리고 너무 이제 반대로 너무 이제 좀 이제 성격이 좀 소심하시거나 이게 너무 이제 드러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낮은 라인을 좋다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인라인이 되겠죠. 그런 분들께는 또 오히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라인으로 인아웃 라인에 가까운 라인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인 거고 결국에는 따지자면 조화롭다는 게 중용 같은 건 거죠. 무슨 제가 스님도 아니고 좀 뭐든지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너무 인라인에 가깝게 묻히는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수술 전후에 사실 차이를 보여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가 만족할 만한 분인 건지 아니면은 확신이 없는데 무조건 이제 화려한 거가 싫어서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지를 제가 이제 잘 판별을 해서 상담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 수술 중 기억에 남는 수술이 있다면 다 기억에 남습니다. 다 기억에 남고 뭐 첫 수술은 뭐 눈 매몰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자연유착 쌍꺼풀 수술을 했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떨렸죠. 처음이니까 당연히 너무 떨렸고 짝짝이 되지는 않았지. 라인이 막 세모 라인이 되지는 않았지. 뭐 오만 걱정이 되죠 당연히. 원래 이제 수술하기 전에 뭐 우리 전문의 시험 볼 때 사실 요즘에는 뭐 이런 미용 성형에 대한 것도 실기 시험을 보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실기를 사람에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모형에다가 눈 구조를 이렇게 뭐 피부, 뭐 근육, 피하 지방 뭐 등등 이렇게 막 색깔로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이렇게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놔도 실제 수술하는 거랑은 너무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볼 때는 너무 이제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쌍꺼풀을 만들어도 또 높이가 똑같더라도 이제 깊이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도 모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떨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사람에다가 하는 거고 많이 떨렸었습니다. 안 풀리고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잘 지내고 있기를.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병이 있다면 직업병이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이제 사람을 볼 때 안 그러려고 하긴 하는데 이 비대칭이라든지 쌍꺼풀이 예를 들어서 한쪽은 많이 풀렸다든지 코가 많이 휘었다든지 사실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네. 굳이 따지자면 뭐 그게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한 사람 네네네. 딱 선이 안 맞거나 네. 정리는 안 돼 있으면 네. 저 정신병 걸릴 거 네. 그런 점이 뭐 불안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비대칭이 심하거나 정말 교정해서 그 비대칭이 좀 해결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습니다. TV 속 연예인을 볼 때 아쉬운 부분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대칭이라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이제 현저한 비대칭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은 게 맞는데요. 이제 아주 마이너한 비대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얼굴이 누구나 사실 다 비대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눈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가 흰 거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눈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제 단순히 쌍꺼풀 높이 차이도 물론 뭐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 전에 이 눈 안구랑 눈 주위 뼈가 양쪽이 다 절대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에 배울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안구도 그렇고 윤곽 뼈들도 그렇고 다 오른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경향이 있어요. 반대인 분들도 있는데 한 70% 이상은 오른쪽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은 사실 바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전혀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연예인들 그 비대칭조차도 아름답죠. 최고 얼굴 비율 연예인은 제가 뽑자면은 성형외과의 한 분야로 이제 계측학이라는 게 있는데 얼굴 비율을 따지는 그런 분야가 굳이 따지자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얼굴을 3등분 했을 때 이마 부위 그리고 눈썹에서 코끝까지 코끝에서 턱까지 이렇게 1대 1대1 1대1대 0.8 이런 비율 그리고 뭐 미간 사이 그러니까 눈도 우리 얼굴 폭을 봤을 때 이게 눈이 크게 봤을 때 5개 정도 딱 들어가는 게 적정 비율이다. 뭐 이런 계측학이 있는데 따지자면은 제가 그거를 우리나라 연예인들한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연예인들을 그 계측학에 접목시켜서 최대한 정면 사진을 구해서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 황금 비율에 맞는 연예인들을 가장 가까운 연예인들을 계측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몇 명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따지자면은 김태희랑 한가인이었나? 네, 두 분이 제일. 근데 사실 그 황금비가 무조건 맞다고 예쁜 거는 아닌데 그 비율이 맞지 않아도 예쁘신 분들이 사실 차고도 넘치는데 배우들 중에는 그랬었고요. 해외 여배우 중에는 엠마 왓슨인가? 뭐 그분이 되게 비율이 잘 맞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성형외과 의사에게 좋은 신체 조건이 있다면 좋은 신체 조건 굳이 뽑자면 이거 굳이 뽑자면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이미 질문자도 알고 있어. 좋은 신체 조건이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굳이 뽑자면 손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죠. 운동할 때도 이제 손이 뭐든지 큰 게 유리하잖아요. 구기 종목도 그렇고 성형외과 의사도 사실 눈, 코 수술하는 데는 손이 큰 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섬세한 게 더 좋죠. 이제 손이 좀 굳이 따지자면 손이 좀 가는 게 더 좋긴 하겠네요. 굳이 따지자면. 뭐 일단 뽑자면은 큰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가슴 수술이나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손이 좀 큰 게 유리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박리를 했을 때 어디까지 박리했는지 손으로 다 훑어서 물론 이제 다 멸균 장갑은 다 낀 상태고 손으로 다 어디까지 확실히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박리 범위나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손이 작아가지고 좋진 않았어요. 근데 눈, 코 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뭐 신체 조건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일반적인 수식 같은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험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따지자면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뭐 보람이야 뭐 매일 느끼고 있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보람을 특별히 느낀 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과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붓기 빠지기 전에도 물론 치료로 보지만은 완전히 빠지고 나서 한 번 더 경과를 보는데 그때 환자분이 오셔서 이제 너무 만족스러워하시고 뭐 그분이 또 다른 자기 지인을 모시고 오시고 그러면은 그럴 때 제일 보람을 느끼죠. 아무래도 만족을 하실 때. 만족 못해도 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보람을 느낍니다. 성형외과 의사들도 서로 수술을 추천해 주나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이게 뭐 지인들 중에서도 뭐 이게 추천을 해달라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제 경우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인 경우에는 저를 이제 추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많이 하지 않는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원장님을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알면은 참 더 어렵습니다. 사실 수술을 해준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다른 과 선생님을 수술해드린 적은 있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아직 수술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과였냐고요? 산부인과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TMI다 진짜.
아, 이건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는 본인의 얼굴 보면서 수술할 부위를 생각하기도 하나요? 저도 사실 요즘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요즘도 아니고 벌써 몇 년 됐는데요. 한 30대 후반쯤부터는, 후반도 아니고 중반쯤부터 이제 저도 이제 눈썹 하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은 더 젊었을 때는 눈이 훨씬 컸거든요. 한 요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눈썹 하수가 너무 생겨가지고, 저는 따지자면은 이제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이 필요한 케이스죠. 따지자면은 이게 뭐 눈이 처진 거는 당연히 맞긴 맞는데, 더 근본적으로 이제 눈썹이 처지면서 눈 피부도 이제 같이 처진 건 거죠. 이마 눈썹 거상하면 이렇게 좀 이마 쓰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제가 워낙 원래도 이제 눈이랑 눈썹 거리가 가까웠지만 지금은 눈썹 하수가 생기면서 더 가까워졌죠. 따지자면 약간 사나워 보인다고 할 수도 있죠. 따지자면 그래서 좀 인상을 개선하면서도 아주 가벼운 느낌을 들게 하려면은 저는 내시경 이마 거상을 받고 싶은데 바빠서 못 받고 있습니다. 받는다면 이지엔에서 어떤 의사로 남고 싶으신가요? 친절하고 양심적인 의사로 남고 싶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권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건 거죠. 따지자면 해서 효과가 없을 게 너무 자명한데 권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건 거죠. 이상으로 이지엔 성형외과 서영환 원장이었습니다. 또 만나요.